네, 수요일장도 녹록치가 않네요. 주주의 세계로 성공투자 오후 증시로 노후장에 대한 함께 고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행히 한시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오고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힘을 내줄 때 지금 코스피 시장을 같이 끌고 올라서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마저도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장에 우리 시장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좀 올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시장만 유독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는 시장 흐름이 안 잡힌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저는 이 흐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렇게 흐름이 안 잡히고 잘 모를 때는 시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과 거리두기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핵심적인 종목으로 가지치기. 근데 이런 시장 흐름 자체를 쭉 보시면요, 9월 초에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 일정 부분 흔들림이 나왔었어요. 그때 기술주 큰 폭으로 흔들리면서 BBIG 중심으로 다 같이 떨어지면서 미국 그리고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9월 초 이후에 BBIG의 빈자리를 그동안의 정책주로 그리고 그동안 못 알랐었던 소외주로 채워나가면서 오히려 지수가 유독 강했었다는 거죠. 즉 지수가 빠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 흐름은 좋은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면을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종목 자체는 다 빠져 있고 테마주가 순환매로 돌아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약한 이유는 이런 흐름 자체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일단 사그라들었다. 최근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일부 강하게 차익실이 나오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들 세게 올라왔었지만 니콜라발 노이즈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투심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정책으로서 세게 올라왔었던, 지수를 받쳐주었었던 이런 친구들까지 같이 흔들리다 보니까 지수가 또 큰 폭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지금 특히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만 짚어볼게요. 네. 오늘 장 오전장의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기관 매도였잖아요. 그렇죠. 기관이 진짜 왜 이러나라고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네. 원래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그동안 계속 팔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개인 투자분들과 또 외국인 수급에 우리가 더 집중을 했었는데, 기관이 한 달 동안 얼마나 팔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팔았나요?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코스닥 시장에서 1조 5천을 팔았어요. 5조요? 네. 근데 이제 국부펀드 뭐 청산 얘기가 네. 8월부터 계속 돌았잖아요. 이건 좀 정말 그것 때문에 파는 건지, 기관이 뭐 원래 팔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기관은 팔고 개인과 외국인이 받쳐주겠지라고 봤지만, 오늘 급락의 원인은 사실 기관 매물이 컸던 거니까 이거는 언제쯤 도대체 잦아드는 걸까요? 근데 기관이 안 팔았던 적이 있나요? 최근 근래 들어서? 그러니까요. 왜 최근에 이렇게 보면 파냐고요. 일단 수급적으로 먼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보면 공매도 기간이 연장이 되었죠. 원래 9월 15일 날 끝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연장이 되면서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그 포지션 자체의 해지 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물 자체를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동안에 계속해서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이런 선물을 매도 자체가 베이시스를 악화시켰고, 베이시스 악화시킨 것 때문에 특히나 기관, 그중에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이런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현물상에서 앞서 5조까지 팔았던 그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언제 괜찮아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파는 부분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목소리는 차익에서는 이런 베이시스 개선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정 부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비차익에서 지금 포지션을 계속해서 축소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우려 섞인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난주에 노이즈가 나왔었죠. 매니저가 한 4명 이상 이렇게 교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기관은 큰 형, 이끌어가야 되는 큰 형 자체도 지금 현재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면서 오히려 팔고 있는 상황이니, 밑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베이시스 악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다 팔아버리고 받쳐줘야 될 이 두 양축 자체가 같이 파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 돌리느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행히 지금 수급이 약간 돌아서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외인들이 지금 선물에서 지금 한 2,200계약 이상 네. 순매수를 하면서 베이시스 개선과 더불어 프로그램 차익, 그러니까 지금도 한 1,000억 이상 팔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낙폭을 축소를 하면서 일정 부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 봤을 때는 한숨을 돌리기에는 아직은 아직까지 안심할 수 모르는 없어요. 거죠. 비차익에서 오늘 156억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0.6%까지 올라오는데, 어제 172억, 오늘 156억 사는 거지만 그저께 보시면요 1949억, 2천억 팔았습니다. 즉 지금
그 수급 주체 같은 경우에도 퐁당퐁당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 큰 1등락상 변동성 큰 이런 장세 자체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고 사는 시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되면 명절 전후해 가지고 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네. 전후해서 고민해 보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시면요. 그냥 변동성이 플러스 1%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플러스 0.6%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소위 말하는 개별주 각개전투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2차 전지라든지 5G라든지 IT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정을 찾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기관 매물이 언제 괜찮아질지도 모르고 지금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뉴딜이라든지 정책 관련주 중심으로 열심히 개인 투자분들이 올려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서도 던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렇죠. 외국인까지 받쳐내주지 않으면 새 주체가 지금 다 불안하니까 우리가 뭐 뉴욕 증시가 반등이 나오든 뭐가 괜찮아져도 우리는 수급적으로 일단 취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꾸준히 말씀드렸고 2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심지어 3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시장과 거리두기 하자.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가지치기 하고 현금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하자. 특히나 명절 전후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나타난다. 사물놀이 장세라고 하죠.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사물놀이. 근데 사면 물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는 것 자체는 오케이. 그러면 놀면 네. 이긴다고 해서 무조건 놀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다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9말 10초 즉 워닝 시즌입니다. 이제 워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고 최근에 일주일 전, 한 달 전 대비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그런 기업들 미리 공부하고 포지셔닝해서 지금 어느 정도 초병이라도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네. 오히려 외인들이요.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116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인들, 기관들은 팔지만 개인들은 팔지만 외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금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즉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조금만 나아지게 된다면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고 외인들이 살 수 있는 종목 실적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3분기 실적 시즌 준비를 하면서 전차 장세 즉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를 중심으로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면서 초병이라도 세워두자 이렇게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시장과 거리를 두자. 네. 쉬는 것도 전략이다. 그렇죠. 성장주를 중심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확실히 좀 필요한 시점이고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지금 삼성전자가 10월 초에 이제 또 그렇죠. 잠정 실적을 발표할 테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준비를 해놓자라고 한다면 추석 전후로 해서 미리 관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는 바닥을 잡고 그때 그 종목들을 사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제 우리가 저도 방송을 오래 했지만 명절 전후에서는 이제 공통된 질문이 딱 이겁니다. 명절 전에 사놓고 가야 될 종목은 혹은 지금 사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팔고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려감, 불안감 이런 것들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분할로 매수해놓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석 전에 실적 호전주는 분할로 매수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 대형주네요. 근데. 대형주죠. 그리고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급부 주체가 지금 현 시점에 개인은 개인에서 맞습니다. 외국인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개인의 투심 자체가 크게 흔들리면서 조정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쉴 새 없이 지난 6개월 동안에 1,400에서 2,400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흔들림인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수급상의 주체는 개인은 맞지만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좀 쉬어간다는 측면에서 그 빈자리를 어디가 채울까 생각을 해보면 외인,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네. 된다면 그런 핵심적인 중대형주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정란 차장님도 똑같이 얘기하고 가셨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대형주나 아니면 실적이 나오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남겨놓고 그 외의 성장주는 다 리스크 관리하자. 언제 바닥 잡을지 모르니까 조심하고 보자라는 네, 의견 그렇죠. 주셨는데 같은 의견인 거네요. 제가 함정남 차장하고 되게 친하잖아요. 오랜 기간 같이 방송도 했었고 그러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것 텔레파시. 자체가 있는데 사실 바라보는 시야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시각은 비슷하고 제가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분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셨던 뉴딜 네. 관련주의 성장 섹터에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고민되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크게 이야기해 주시기는 했지만 정말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이쪽은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뉴딜 관련주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뉴딜 펀드 때문에 자금이 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의 이런 변동성 때문에 이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또 불안하다. 리스크 관리를 하자. 어느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럼 심플하죠. 버텨야 돼요? 어째야 돼요? 버텨야 되냐 가져가야 되냐 이런 거 만약에 고민스러우면 저 같으면 그냥 한 절반 팔고 난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이런 것 같아요. 결국 개인들의 수급의 키를 쥐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성장주 이런 부분에서 정책주로 넘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이런 쪽이 올라왔었죠. 지난주 우리 주제도 포스코 ICT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왜? 정부 정책 의지도 확실하고요. 지금 성장주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건 정책밖에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단기간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0%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이상 넘게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을 주목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유효합니다. 이런 부분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3배 올라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만약에 10% 20%만 조정받더라도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맞아요. 이만큼 올라온 폭 자체가 남아있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 불안하시면 그냥 절반 파세요. 네. 절반 파시고 절반은 그냥 가져가면서 추세가 깨져 있기 때문에 추세 깨진 이후에 20선 안 차가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대응하고 네.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장기적으로 볼 거니까 그래도 버텨봐야지라는 것도 뭐 성향에 따라서는 그럴 수 그렇죠. 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겨내는 심리적인 해결 방안은 그래도 일단은 반은 줄이고 좀 어느 정도 심리적인 대응을 하고 또 반은 갖고 가는 전략으로 장기적으로 좀 흐름에 대응을 해보자. 일단은 단기적인 변동성의 리스크 관리는 분명 필요하다라는 또 성장 섹터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배터리에 대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서 그렇죠. 제가 이 이슈는 좀 뒤로 뺐어요. 네. 오늘 또 성장 섹터 중에 하나인 2차 전지주들은 배터리에 대해서 뭐 그다지 별 얘기가 없었다. 그렇죠. 이 종목군들은 주춤한데 또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오르거든요. 먼저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까? 이쪽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리스크 관리 얘기는 한 달 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배터리대에 관련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있고 당시의 시장 반응 자체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성장주 특히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깨졌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느냐? 배터리데이 전후해서 시장 반응을 보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줄을 서보자. 이게 포인트였었죠. 그러면 오늘요.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사실은 사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사야 되는데 시장 반응 자체가 소위 말해서 폭탄을 맞아버렸죠. 네. 폭탄을 맞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결국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테슬라가 자기 자체적인 배터리를 언제 생산할 거냐 이게 포인트였었잖아요. 2022년 생산한다? 아니다. 그 이후에 생산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실망감 때문에 본장에서는 5.6% 빠졌었고 시간 외에서 플러스 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마이너스 6.8까지 갔어요. 즉 이런 실망감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빈자리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면 외주를 줘야 되잖아요. LG화학이라든지 CATL 이런 쪽에 외주를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떨어져요. 시장은 맞습니다. 시장이 항상 오라요. 그러면 시장이 순응해야 되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칼날 손으로 대면 안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한 달 내내 팔자고 얘기를 했고 비중 뭐 리스크 관리 말을 했는데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같이 떨어지는 날 팔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버텨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버텨야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돌아서는 시점에서 지금 테슬라 관련된 수혜 얘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나인테크라든지 나라에멘디 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만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이 거기에 좀 나타나는데 테마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외주 키 맞추기 어. 정확한 소외주 키 맞추기인 거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요. 지난주부터 뭐 뉴인텍이라든지 뭐 코에이, 코프라 뭐 이런 뭐 등등등 IA라든지 IA는 오늘은 뭐 자율주행 쪽으로 올라오지만요. 이런 쪽은 돌고 돈다는 거죠. 네. 이런 쪽도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배터리데이 내용을 살펴보면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공정 혁신상의 개선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원가 절감 얘기 나왔잖아요. 원가 절감 얘기 나왔었고 그 중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몇몇 특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요? 예를 들어서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 쪽을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응급주 쪽에서는 실리콘 첨가제 이런 들어갈 수 있는 대주 전자재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내에서도 나라 M&D,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 올라오지만 2차 전지 주요 소재 업체 중에서 유독 센 친구가 있어요. 첨보. 첨보 같은 친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도 바로 신규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실망 매물을 내놓으니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일단 보세요. 시간 외에서 테슬라 자체가 6% 빠졌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장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 자체 흔들림이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을 선 반영해서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6%뭐 이런 부분에 시작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다 잡아먹고 플러스로 돌렸다. 그러면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배터리 실망감 자체는 주가가 선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런 주가 흐름 자체는 결국 테슬라 주가 흐름과 그대로 일맥상통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즉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즉 많이 떨어질 건데 그럼 분할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겠네요. 분할매수 관점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앞서 말씀드렸죠.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첨보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BM. 에코프로 BM이나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 오히려 공정 혁신이 나오게 되면 장비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PNT 같은 종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이는 자율주행 관련주는요. 자율주행 쪽은 저 같으면 오히려 올라올 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 이거 이제 계속 다음 달에 좋죠. 다음 달에 발표를 네. 한다고 했죠.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발표를 하는 부분이고 이미 지난주에도 보니까 일부 노이즈가 좀 언론 발표를 통해서 테슬라 기술력 자체를 증명하는 네. 이런 노이즈성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뭐 음주운전하면서도 뭐 자율주행 이렇게 맡겨놓는 이런 것들이 또 있었으니까 그만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전기차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자동차 업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노아라는 자체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쪽이 GP 마진 자체가 9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달까지 좀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또 트레이딩 전략을 유효하지 않나요? 근데 최근에 보면 정책 테마주라든지 일부 테마주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대장은 더 미동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라닉스 같은 친구들 따라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요 실체가 있는 쪽 좀 체크를 해보면 라닉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나머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조금 요즘에는요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올라오면 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가 있는 라닉스는 끌고 갈 만하지만 오늘 뭐 상한가를 가고 급등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오히려 오늘을 이용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축소를 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하다. 이쪽이 조금 더 테마의 움직임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오늘 한꺼번에 다 팔지는 마시고요. 분할로 조금씩 네. 저 같으면 팔아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워낙 또 변동성을 확대하고 쉬는 것도 전략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좀 눈여겨서 볼만한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바이오주입니다. 바이오주예요. 제가 사실 바이오 얘기는 거의 안 해요. 바이오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최근에 오늘 근데 텔콘 RF제야 너무 잘 잡아주셨어요. 나라 M&D도 네.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KPM테크가 있었어요. 너무 잘 갔잖아요. 그때 텔콘 RF 제약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로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었고 그때 당시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제 그 공시를 보다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 같은 경우가 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3자 배정 유증 형태로 599.9억 그러니까 600억이라고 보면 돼요. 600억이 이렇게 나왔었고 거기에 있는 주주 구성을 보았더니 한국투자 파트너스, 쿼드 그러니까 기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쪽에서 추가적으로 더 실었고요. 지금 현재 시총 보시면요 한 3천억 좀 넘어갑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600억을 더 태웠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현재 기술적인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보면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라이센스 아웃 자체가 임박했다 연내 라이센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자체를 미리 선점을 하고 줄을 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인트 자체는 아예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600억 3자 배정 유증, 두 번째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유효, 세 번째는
다섯 종목 파이프라인 자체가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라이센스 인해서 그냥 아웃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연구개발비 쓸 필요도 없는데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했다는 거는 뭔가 판을 크게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한 3천억 정도 되는 바이오 네. 이쪽 같은 경우에 600억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접근해 볼 만하겠다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까지 업사이드 좀 높게 보고요. 손절가 라인 자체는 현 시점부터 한 10% 정도 손절 라인 3만 3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나마 받쳐내줬던 외국인이 또 발을 빼면서 그렇죠. 또 상승폭을 줄이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답답한 시장에서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이제 추석 연휴 이후를 준비를 하면서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은 그동안에 숫자 얘기하면 욕먹었어요. PDR이고 가자 밸류 적용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숫자, 밸류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외인이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개인은 수급을 채워줄 수 있는 쪽은 그쪽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 항상 올려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무료로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과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이런 부분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발주맨 박창윤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힘든 장 속에서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